이번에는 2017년 7월 25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그 췌장암의 병기와 치료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병기를 보면요, 치료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암의 어떤 진행의 정도라든지 또 어떤 환자의 어떤 몸의 상태에 근거해서 이제 그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암의 어떤 진행 정도를 우리가 병기, 즉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부르는 병기, 혹은 영어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병기는 우선 그 암의 크기나 또 이게 얼마나 퍼졌느냐, 그리고 이 인근 림프절이라든지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우선 0기와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이 췌장암 병기는 그 두 가지 어떤 그 표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 췌장학회에서 나눈 병기 그 시스템과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는 UICC 이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본 췌장학회에서 나눈 걸 보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그 췌장암의 어떤 그 크기와 이 크기를 한쪽으로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는 이 전이를 어떤 기준으로 삼는데, 우선 가까운 그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원격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췌장학회에서는 췌장암의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크기로 보면 크기가 2cm 이하로 암의 크기가 췌장 내에 국한되어 있고, 이 다른 부위로 이 전이가 없으면 1기 A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로 2cm를 넘었지만 아직 췌장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영역 림프절, 이런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가 없으면 1기 B로 나눕니다. 두 번째로는 암이 췌장 바깥으로 이제 이 진전이 되었지만 이 복강 동맥이나 상장관막으로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기 A로 분류를 하고, 그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으면 2기 B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암이 복강 동맥이나 상장관막에 퍼졌고 이 림프절,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으면 요건 3기. 근데 암의 크기와 뭐 전혀 상관없이 원격 전이가 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4기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요게 일본 췌장학회의 이제 그 분류 방법이고, 병기 분류 방법이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그 통용이 되는 그 UICC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암의 크기가 2cm 이하로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안 됐으면 마찬가지로 1기 A, 크기가 2cm를 넘었지만은 4cm 이하이면서 전이가 없으면 2기 B, 그리고 크기가 4cm를 넘고 전이가 없으면 2기 A, 그 다음에 크기와 상관없이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으면 2기 B,
2기 B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이가 1개에서 3개 정도까지만 2기 B로 보고 가까운 영역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는데 개수가 4개 이상이면 3기로 나눕니다. 또 3기를 보는 또 다른 기준은 뭐냐 하면 암이 복강 동맥이나 장간막 그 동맥 또는 총 간동맥으로 퍼져 있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이제 그 이미 전이가 된 경우에는 3기로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장기, 즉 멀리 있는 원격 전이가 있으면 4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차이가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전이가 됐을 때 전이된 곳에 그 숫자를 보고 1개에서 3개 이내면 대충 뭐 한 2기로 보고 4개 이상이면 3기로 보고 뭐 그 정도로 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병기가 이제 그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 치료법은 그 어디까지나 이제 그 표준 치료에 근거를 해서 환자의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연령 그리고 또 환자의 희망 등을 포함해서 담당의가 우선 1차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 췌장암의 어떤 표준 치료법은 수술과 약물요법, 즉 그 우리가 항암요법이라고 하죠. 혹은 화학요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의 어떤 그 확산 상태라든지 또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들 중 한 가지라든지 혹은 2가지 이상을 이렇게 조합을 한 치료, 그런 걸 그 다학제 치료라고 우리 국내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병용요법을 실시를 합니다. 그 췌장암은 이제 소화기 암 중에서도 뭐라 하겠노, 독한 암의 한 종류지만은 그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치료 결과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무서운 암, 즉 그 사망률이 아주 높은 그런 치명적인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0기와 1기는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고 그 필요한 보조요법, 예를 들어서 수술하기 전에 사전에 항암제를 먹어서 혹은 주입을 해서 암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수술로 보통 가는 것이고요. 2기는 수술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 2기는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요법을 섞어서 혹은 보조요법이 필요 없으면 바로 수술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같은 2기 중에서도 요거는 절제가 좀 불가하다 싶으면 3기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화학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화학요법, 즉 항암 치료로 바로 갑니다. 3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절제가 불가능하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화학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혹은 그 화학요법으로 가지만 3기 중에서도 아주 그 수술이 가능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많은 경우 수가 많지는 않지만 3기에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보통 하고요. 4기는 이거는 수술이 거의 100% 가까이 수술이 불가하기 때문에, 즉 원격 전이가 된 곳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항암 치료만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보조요법이라는 걸 보면 뭐냐 하면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통 수술을 하고 뭐 필요하면 방사선을 좀 쬐인다든지 혹은 거의 대부분 그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이 아주 중요한 혈관의 어떤 그 뭐 이 침륜이 되었거나 혹은 또 다른 장기로 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 방사선 치료와 항암요법밖에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치료의 개요이고요. 우선 이제 그 수술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그게 높은 치료 성적이 좋은 그 수술을 보면 수술로 암을 절제할 수 있다고 의사가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할지 그 여부를 보통 그 결정할 때는 CT 검사 등의 그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어떤 그 절제 가능성 분류에 따라서 간이나 폐 등의 어떤 전이가 없고 큰 혈관으로 암이 퍼지지 않는 이런 기준을 봐서 요건 절제가 가능하다. 요거는 절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 절제가 이거는 불가하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어서 아까 번에 먼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절제가 가능한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하는 방법을 보면 그 암의 위치 같은 췌장에서라도 그 암의 위치라든지 확산 등을 고려를 해서 보통 하는데 이 췌장이 마치 좀 길쭉한 서양배처럼 머리가 좀 크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통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여기가 이 두꺼운 췌장의 머리 부분이죠. 보통 이제 췌두를 포함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12지장까지 합쳐서 췌두 12지장 절제술이란 수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췌두부를 중심으로 이제 암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가까운 12지장이라든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췌관과 담관이 이렇게 모인 다음에 12지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인근 부위인 담관이라든지 또 조금 더 올라간 담낭, 즉 쓸개 이런 걸 포함해서 췌두부를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췌두 12지장 절제술이 되는데요. 요 암이 이제 또 위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또 위의 일부와 또 혈관에 또 암에 퍼지고 있는 어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의 또 일부도 절제를 하고요. 그래서 절제 후에는 이제 남은 췌장을 바로 이제 작은 창자에 이렇게 꿰매서 이 췌액이 이 소장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 끊어낸 담관의 일부를 끊어냈을 때는 담관, 그리고 뭐 소장, 담관하고 소장을 또 이어야 되고, 또 위의 일부를 끊어냈을 때는 위와 작은 창자 12지장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하니까 끊어낸 게 많을수록 다시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의학적으로는 문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시 다 이어야죠. 그러니까 이 췌장 수술은 이 굉장한 어떤 좀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췌장의 이 미부,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그 미부에 암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미부를 잘라내야 되겠죠. 꼬리 부위를. 그러면 이제 췌장에 저희가 두부, 체부, 그러니까 몸부, 그다음에 꼬리부, 미부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췌장의 뭐 가운데 정도를 잘라야 되니까 췌장의 그 뭐 체부와 미부 이거를 이제 절제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미부, 즉 꼬리 부위 가까이에 있는 비장, 우리가 말하면 지라도 같이 이제 적출을 하고요. 이 절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그 연관 소화관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췌부에는 이 꼬리 부위에 있기 때문에 즉 이 두부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아마 고기만 봉합을 하고 이렇게 그 소화관과의 어떤 그 뭐 복원 혹은 뭐 재건 수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 이게 그 췌장 전체에 이제 그 암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 자체를 이제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췌장 전적술, 그러니까 췌장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을 전적술이라고 하거든요. 췌장 전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때문에 이제 췌장의 기능이 이제 그 상실된다. 췌장의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췌즙을 내 가지고 소화를 도와주고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호르몬제를 분비를 하니까 이 췌장 자체가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리면 그 우선 뭐 대사 기능에, 호르몬 때문에 대사 기능에 장애가 오고, 또 그 췌액을 이 분비를 못하게 되니까 소화에 이 장애가 오는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한 그 치유를 어떤 그 뭐랄까 절제 때문에 그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을 하게 되고 당연히 치유의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수술은 그 바이패스 혹은 우회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암의 절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2지장이 예를 들어서 암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 음식물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통과할 수 없게 이제 막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식사를 환자가 할 수 있도록 위와 12장을 끊어내고 소장, 그러니까 작은 창자와 위를 바로 이렇게 잇는 그 우회 수술을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담관이 그 암으로 막혀가지고 황달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12지장을 이걸 못하니까 담관과 작은 창자, 즉 소장을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12지장을 우회하는, 바이패스하는 이런 그 수술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렇게 그 네 가지인데, 이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은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은 대충 보면 췌미부보다 두부 절제가 그 장과 이어져 있는 이 맞닿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복의 시간도 걸리고, 또 암의 위치에 따라서는 장의 움직임을 그 조정하는 신경을 절제하기 때문에 뭐 설사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합병증의 어떤 개요고요. 췌두 12지장 절제를 하고 나면 생기는 보통 합병증을 말씀을 드리면, 요 잘라내거나 어떤 꿰매는 부분에서 담즙이나 이 그 췌액이 새어 나오는 일이 있어서 이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뭐 복막염이나 출혈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움직임이 정돈되지 않아서 아직 그 식사를 잘 못하거나 그 메스꺼움, 구토, 구역질 이런 것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의사가 궁리를 하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이런 부작용들은 단기적 부작용들은 다 진정이 되니까 아마 이제 점차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담관을 우리 이제 12장에는 보면 다른 작은 이름들이 많은데 어떤 공장이라고 빈 창자 이런 뜻으로 공장이라고 그러는 문화부에 이게 역류가 되면 또 담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 암 치료와는 별도로 그때는 항암제가 아닌 항생제를 투입을 해서 대충 이제 수술의 후유증들은 주로 염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통 항생제를 투입을 하면 염증이 전부 가라앉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는 의사를 믿고 항암제가 아닌 죄송합니다. 항생제를 투입을 하면 대충의 부작용들은 진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췌장을 전부 드러내 버리면 우선 이 당대사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당뇨병이 생기거나 또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또 지방간이 생깁니다. 요거는 무슨냐면 췌즙 자체가 안 나오니까 췌즙은 주로 지방을 소화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간에 이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소화 장애가 생긴다든지 또 쓴 췌즙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 달게 된 이 위에서 아주 잘게 이 부수어진 음식이 굉장히 당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췌즙, 담즙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중화가 되면서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돼 있는데 이 췌장을 전부 드러냈으니까 그거로 인하여 이 당대사 장애로 당뇨병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췌즙을 췌장을 다 드러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슐린을 이 췌즙의 어떤 성분이 인슐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화 장애라든지 지방간 이런 게 생기면 췌액을 대신하는 소화제를 추가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